안녕하세요. 동대표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최고의 투자 가치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물건을 소개해 드리면서 주변의 개발 계획도 같이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같이 보시면 사건 번호는 2021 타경 51840번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광진 하우스 스토리 아파트가 경매 물건 나온 사건입니다. 물건 존별은 아파트, 대지집은 약 21평, 건물 실평수는 42평 정도 되기 때문에 50평이 넘는 아파트가 경매 물건에 나와 있죠. 최초의 건전평가 금액은 19억 5천만 원 정도에 형성돼서 나왔다가 1회 유찰돼서 10억 6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경매 사건입니다. 자, 일단 해당 물건은 어떠한 한강뷰가 나올 수가 있는 물건인지 그 위치부터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위치가 참 좋죠? 한강변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아파트가 경매 물건 나왔기 때문에 영구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고 그 조망이 굉장히 시원하게 나올 수가 있는 아파트로 판단이 되는데요. 과연 어떤 아파트 단지인가? 일단 해당 아파트 단지는 인근으로는 서울 양남초등학교, 광진중학교, 성동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학교와의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단지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변 개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 1구역으로 들어가는 이 부지 보이시죠?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 부지가 어떤 부지인지 바로 아시겠죠? 지금 현재 송파구 문정동으로 이사로 온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원래 예전엔 구의역 앞에 있었죠. 예전에 동부지방법원 부지와 KT 부지를 함께 재개발하고 있는 구역이 구의자양재정비 촉진 1구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해당 부지에는 공동주택 한 1,400세대 정도 하고 업무 빌딩과 호텔 용도로 복합 업무시설로 개발되는 데가 구의자양재정비 촉진 1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광진구 신청사가 개발될 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일자리가 많이 조성될 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근 지역으로 들어가는 부동산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원래 예전에 동부지방법원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 동부지방법원이 이사를 가다 보니까 주변의 주민분들 같은 경우는 불만이 많으실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래도 법원이 빠져나가면 그 구역 인근에 있는 상권이 죽을 수도 있고 그 입지적인 요건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동부지방법원을 이전하면서 이 구역 주변 지역 일대를 균형발전 촉진 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균형발전 촉진 지구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업무 빌딩을 고층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 지역으로 바꿔줬다는 거죠. 즉 건물을 지을 때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구역 일대 한번 가보시면은 높은 층수의 업무 빌딩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구역에 재정비 촉진지구 좀 있으면 분양하거든요. 그 분양을 하게 되면은 그 분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해당 아파트는 한강뷰가 나온다라는 거 말고는 아파트 입지 여건으로선 그렇게 좋은 물건이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가 않죠. 일단 해당 아파트는 학교가 가깝긴 하지만 2개 동밖에 안 되는 아파트고 총 세대수는 82세대밖에 안 되는 아파트다. 아무래도 우리가 아파트 투자할 때는 대단지를 좋아하는데 해당 아파트는 세대수가 좀 작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인근에 편의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해당 아파트엔 820m 정도 거리에 한인병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800m 정도 거리에 하나로마트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근에 동서울 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테크노마트가 위치하고 있죠. 이 테크노마트에는 롯데마트와 엔터식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쇼핑몰하고 접근성은 좋은 물건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물건 투자할 때 유용한 사이트 중 하나죠. 호갱노노. 또 요즘은 아실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그런 사이트를 보시면은 해당 아파트의 학군에 대한 정보 또는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물건 투자하실 때는 그런 사이트도 한 번씩 검토를 한번 해보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 자, 그 해당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번 봐보면은 해당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한강뷰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보니까 롯데타워가 너무 잘 보이죠. 그렇죠? 한강 조망도 좋고 야경도 굉장히 멋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동쪽으로 바라보는 한강뷰도 괜찮죠. 멀리 잠실종합운동장 부지가 보이는데요. 저 부지가 또 외모특급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죠. 바로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아파트는 일자리하고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게 한 가지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10억 6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 떨어져서 나와 있는 물건인데 지금 해당 매물 시세는 어떻게 되고 최근 실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그 가격 정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겸해물건은 175 B타입이 겸해물건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분양 면적이 175제곱미터다 보니까 약 한 53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겸해물건에 나와 있는 거죠. 175타입은 A타입과 B타입이 있는데요. B타입이 선호도가 더 높고 가격도 B타입이 더 높은 타입입니다. 그 구조도를 같이 한번 봐보면 175 B타입은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죠. 방 3개, 그 다음에 알파룸, 그 다음에 화장실 2개 구조로 되어 있는 타입입니다. 저 알파룸은 내력벽이 아니기 때문에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실이 넓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그 아파트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가? 부동산에서 매물을 올리면서 그 내부 사진을 같이 올린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진 한번 같이 구경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매로 나온 아파트하고 평수는 똑같지만 타입은 A타입이 지금 하나 물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타입은 다르기 때문에 내부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것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딱 아파트도 고급 아파트로 지어놨죠. 광진구에도 이런 고급형 아파트가 있었다라는 사실. 내부를 한번 봐보면은 그 주방 쪽, 그 다음에 화장실. 전반적으로 이제 고급형 아파트로 되어 있고 가장 핵심인 거는 이 거실에서 바라보는 한강뷰, 이 파노라마 뷰처럼 굉장히 시원하게 한강뷰를 품고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아무래도 이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는 아파트는 그 가치가 많이 하락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 워낙 아파트 시장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해당 아파트도 최근 실거래가는 많이 가격이 하락해서 실거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 실거래는 얼마 정도의 거래가 됐는지 그 실거래 가격을 같이 한번 검토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를 같이 봐보시면은 2022년 2월 달에 16억 2,855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하나 있죠. 해당 물건하고 같은 타입, 같은 동에 있는 물건이고 13층에 나와 있었던 물건이었다. 그럼 지금 현재 겸해물건 나온 거는 14층에 겸해물건 나왔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비교치가 될 수가 있는 사례가 이 실거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월 달에는 16층이 21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 사례가 있죠. 그 다음에 2020년 12월 달에는 17억 8천, 그 다음에 10억 5천만 원 정도의 거래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 가격은 얼마 정도에 나와 있는 물건인가? 그 매물 가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매물건에 나와 있는 175 B타입하고 동일한 아파트 매물이 2개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17억에 나와 있고, 하나는 27억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이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똑같은 타입인데 가격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17억에 나와 있는 아파트는 저층입니다. 저층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한강뷰가 잘 안 나올 수가 있는 물건이겠죠. 그 다음에 27억에 나와 있는 이 물건은 중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층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강뷰를 어느 정도 품고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그 조망권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특히나 해당 아파트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한강뷰가 잘 나온다는 거 빼고는 나머지 이쪽은 좋지가 않은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강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한 아파트가 되겠죠. 근데 사실 저 27억에 나와 있는 매물은 사실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거래가 되기가 좀 쉽지 않은 금액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실거래가나 매물로 나와 있는 금액 대비에는 지금 경매 최저가가 저렴하게 나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제 예상으로는 요즘에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 번 더 유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분들 현장 한번 나가보셔갖고 어떠한 한강뷰를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인지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투자하면 안 되겠죠. 권리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2020년 11월 1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 권리부터 밑에 있는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현황을 봐야 되겠죠. 임차인은 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둘이 AMC 대부 주식회사, 근저당권 채권자죠. 그 다음에 그 신모 씨라고 하는 임차인 하나 거주가 되는 거로 나와 있는데 밑에 보니까 포인트 뭐라고 나와 있는가? 그 사람은 무상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임차인은 유상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즉 낙찰받으면 명도 대상자가 된다는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으로 조사되어 있는 저 점유자들은 전부 다 명도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낙찰 받고 내보내시면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이사 비용을 좀 받아내기 위해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명도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지를 사전에 꼭 체크를 하셔서 입찰에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강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강뷰 나오는 아파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 한강변 주변을 계속해서 개발한다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뷰가 나오는 아파트에 대한 가치,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